자, 오늘 여러분들 수업해야 될 부분이 먼저 박목월의 산도화입니다. 산도화. 자, 이 시를 통해서는 이 시를 통해서 이제 뭘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 시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 내용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보는지가 중요하니까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이라고 이야기해놨죠. 자, 산, 구강산이지 보랏빛, 석산이야. 이제 색채의 이미지가 나타났죠. 색깔입니다. 시각적 이미지. 산도와 두어송이 송이 배웠는데, 자, 이게 처음에 산을 먼저 이야기해놨어요. 그 산에 뭐가 있냐면 산도화가 꽃이 폈다 이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처음에는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거리가 먼 원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카메라가 그래서 슬슬슬슬 안으로 긍정적 이미지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 화자의 눈에 보이는 건 산에서도 뭐다라고 볼 수 있냐면 산도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하지. 그 다음 년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봄눈 녹아 흐르는 옷 같은 물에 두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게 이 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화자가 이 산에서 보게 되는 게 첫 번째는 산도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다? 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근데 이 물은 어떤 물이냐? 봄눈이 녹아서 흐르는 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로 봐야 되냐면 계절적으로 본다면 뭐가 되겠어요? 계절은 봄이 되겠지. 첫 번째 보이는 게 산도화, 두 번째 보이는 게 물. 이게 볼 수 있지. 자, 그 물에 뒤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사슴은 암사슴은 발을 씻는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게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사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 번째는 사슴인데 이 사슴은 어떠한 이미지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순수한 이미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또 암사슴이라고 있어요. 그 암사슴이 지금 발을 씻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발을 씻고 있느냐? 물에서 발을 씻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산도화가 있지. 그 다음 뭐가 눈에 보여? 물이 있지. 그 다음 뭐가 사슴으로 연결되는 이미지가 쭉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산이 있고 꽃이 폈고, 자, 꽃 속에 물이 있고 물이 있는데 사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름다움 안에 뭐가 있냐면 평화로움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동양적 이상향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양적 이상향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무릉도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시 자체가 하나의 그림을 그려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요소들 중에 이 특징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걸로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뒤에 부분에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갈래는 자유시고 서정시입니다. 여러분들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작품들이 다 자유시며 서정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성격상으로 본다고 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회화라는 건 다른 말로 붙이면 뭐냐? 그림이야, 그림. 한 폭의 동양화 그림을 그려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그럼 두 번째는 관조. 관조는 바라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쓰냐면 관찰이지. 산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 산도화가 폈었고요. 봄눈 물이 있었고, 봄눈이 녹은 물이 있었고, 암사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각적이고 묘사적. 이거 감각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감각적이다. 다른 말로 붙이면 이미지. 이미지는 심상. 심상은 뭐? 회화. 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탈속이라는 게 속세를 벗어난다. 이런 뜻이가 다른 말로 붙이면 이상향을 그려놨다. 이 작품에서는 어떤 이상향을 그려놨다고 했지? 동양의 이상향이라고 했죠. 그걸 선생님 뭐라고 한다? 무릉도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내신 공부를 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어조를 보게 되면 어떤 어조? 이상향을 그리는 평화로운 어조다. 어조라는 게 일종의 태도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 중심 제재는 산도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봄을 맞아 산도화가 피기 시작한 산속 풍경의 뭐야?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의는 바로 뭐야? 한국인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의 고향과 이상향의 선경. 선경이 바로 어디 연결하는? 무릉도원의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신할 때 중요한 게 그 특징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근데 사실은 다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감정을 절제한. 자, 요렇게 어떻게 하느냐? 감정을 어떻게 절제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감정과 관련된 시어를 쓰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 회화입니다. 회화. 그림을 그려놓으면 감정을 절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 시 자체는 한 폭의 동양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감정 절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표현도 압축적 표현이다라고 해놨으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많은 말을 하진 않았단 말이야. 시어를 최대한 절제하고 압축한 게 이 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간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야. 시각적 이미지는 색채가 나타나 있지. 좀 이따 뒤에 이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건 이야기하고, 어디에서, 원경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근경으로. 뭐가 이동했지? 시선의 이동이야. 그러니까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은 시선의 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묘사 대상이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서 묘사계가 오고 있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산이 있었지. 산은 정적인 거야. 두 번째 뭐가 있어? 산도화가 있었지. 얘도 정적인 거야. 하지만 물은 흐르는 거니까 동적인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슴도 동적인 거지. 아,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으면 되겠지. 됐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일정한 영과 행의 구조를 반복할. 자, 이게 중요한 게 이거다. 7호조와 3음보의 율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뭐라고 쓰냐면, 우리 기본적인 민요조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유사한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중소월 작품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정리하면은 특징들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시는 이거예요. 내시는 작품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것과 관련된 특징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 뒤에 봐봐. 작품의 짤새를 보게 되면 이려는 보랏빛 석산의 신비한 모습이고, 이어는 봄을 맞아 피기 시작한 산도화가 나타나 있고, 사면은 봄눈이 녹아오르는 맑은 시냇물, 사연에서는 시냇물을 밟고 있는 암산. 그러니까 소재가 이렇게 되는 거야. 보랏빛 석산의 신비로움, 산도화. 이때 산도화는 뭘 상징해? 봄.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시냇물. 시냇물도 역시나 계절이 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누가 있어? 암사슴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에 봄이 왔단 말이지. 그 봄이 온 이미지가 어때?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되나요?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뒤에 거 보면은, 여기서 이제 봐봐. 시어를 물어보는 게, 상징적인 이 의미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 자, 첫 번째 구강사는 어떤 거냐? 무릉도원, 동양의 이상향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공간이다? 가상적 공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벗어난 탈속적인 공간이다. 신의 가슴 속에 존재하는 이상향에 해당되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다른 작품으로 연결시킨다면 박노골의 청노루라든지 자하산, 청운사와 동일한 이미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좀 더 한다면 이 작품들을 공부하는 게 좋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작품들을 문제에서 이제 만날 수 있게 선생님이 자료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공부가 좀 더 확장한 거고, 심화되는 공부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공부가 심화되는 공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암사슴은 어떠한 이미지냐? 순결하고 청신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청신하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하면 깨끗한 이미지. 자, 상사롭고 고결한 이미지. 실제하는 동물이기보다는 여기야 속세로부터 벗어난 자연적인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냥 사슴이라기보다는 이 이상적인 무릉도원에서 있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형태의 존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산도화는 동양의 이상적인 무릉도원을 연상시킨다.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보잖아. 도화가 무슨 꽃이지? 복숭아꽃이지. 자, 문학에서 복숭아꽃은 뭐와 연결되는 거다? 아, 무릉도원과 연결된다. 이건 이제 공식과도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갈까요? 자, 다음 넘어가면은, 자, 시어의 색채 이미지. 아까 제가 색깔 나온다고 했죠? 우리 특징 중에 색채가 있었는데, 선생님 그걸 빼놨는데, 이 시에서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가 색채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뭘 드러내느냐? 두 번째가 시행배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호흡을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좀 나이가 들어가면 나오는데, 첫 번째 색깔, 석사는 보라색. 보라색은 어떤 이미지? 신비로운 이미지. 그 다음에 꽃은 다몽색이니까 뭐야? 아름다움과 함께 뭐야? 생생한 봄의 이미지.
그렇죠? 그 다음에 본문막은 물이니까 물은 어떤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지. 아, 색채를 통해서 이미지를 형성해낼 수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행비율의 특징을 보게 되면 봐봐. 시행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호흡이 빨라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처음에 움직임은 정적이었었지. 그 두 가지가 산과 산과가 있었으니까 정적이었다가 뭘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 물, 그 다음에 암사슴. 이렇게 가면은 동적인 이미지로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재밌는 건 호흡은 오히려, 자, 여기서 이제 뭐 하게 되는 거냐면 느려지는 거지. 왜? 시행이 다시 짧아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시행이 다시 점점 길어지면서 호흡이 뭐 한다? 빨라진다. 자,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지. 선생님, 시행이 길어지는데 왜 빨라져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간단하지. 이렇게 정리하면 돼. 봐봐. 하나의 시행이 있는데 동일한 시간 안에,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동일한 시간 안에 시행을 암송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길게 되면 어때? 동일한 시간이니까 빠르게 읽어야 되겠지. 대신에 짧으면 어때? 천천히 읽어도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시행의 길이가 호흡과는 뭐야? 반대다 라고 보면 되겠죠. 동일한 시간 안에 시행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지면 빨리 읽어야 되기 때문에 호흡이 뭐한다? 빨라진다. 하지만 글자 수가 적으면 뭐하게 된다? 느려진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요걸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게 이 시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산도화를 지금 수업하는데, 산도화의 핵심은 시 자체의 의미나 주제를 찾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그려낸 이미지가 뭔지를 이해하고 있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